그 철거 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누구 상대로 해야 돼요? 근데 건물 주인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어. 아니 그 지금 주인이라고 왜 그러냐면 네. 소유하니까 이제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들어 그 사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선생님 세들어 사는 사람은 거기 이제 그 주거로 쓰고 있어요. 네. 주거로. 네. 그 사람 이름 뭐예요? 그건 모르겠어.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거 근데 그 잠깐 주인은 그 재판 위에서는 그 건물 소유하는 사람 상대로는 이제 철거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세대를 사는 사람 같은 경우 그 사람은 또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내 땅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 그러면 건물 소유자 상대로는 철거, 그다음에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 상대로는 이렇게 세대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퇴거 이렇게까지 판결을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을 받아야 정리가 가능한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인적 사항 같은 걸 우리가 재판에서는 어쨌든 알아야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를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주거로 쓰는 사람은 보통 거기에 주민등록 같은 걸 해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이거든요. 무허가든 아니든 간에 주민등록을 해놓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기가 주거에서 살라 그러면은 우편물도 날라오고 뭘 해야 되잖아요.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요. 거기 이제 뭐 당진 같으면은 뭐 시청에서 관할하는지 면에서 관할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우리가 주민등록 열람, 전입신고 열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안 했어? 그러니까 내 땅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 내 땅에 지분이 지금 이 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그 면회사무소에서 알려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생활 보호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법원에 힘을 빌린다든지 그런 걸 취해서라도 뭐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를.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가시라는 뜻은 아니고 그거를 뭐 전화나 문의해가지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소송을 철거하고 거기 있는 사람 퇴거 소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변호사무실에서 알아보니까 내 땅 소유자로서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거기 전입신고한 사람은 알아볼 수가 있다는데 알려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시고요. 근데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지금 그 무허가로 쓴 소유자의 그 전화번호를 알아서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이제 사람 하는 말이 그 과정은 그러면 거기에 세대를 사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셨나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그 사는 사람이 우리가 그거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통화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때 뭐 시우지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지금 뭐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효취득 질문하셨더라고요. 20년 이상 뭐 점유하면은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구조가 시효취득은 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렇게 제가 받게 되는 질문인데 그냥 20년 이상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걸 마치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거기 하나 더 가해져야 될 게 요건이 하나 더 더해질 게 자기 소유의 의사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건 줄 알고 다시 말하면 내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제 이 땅하고 이 땅하고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담쌓다가 조금 넘어간 거예요. 담쌓다가 조금 넘어간 거예요. 옆집으로. 요 정도는 인정해줘요. 그거를 20년간 내 건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도 왜냐면 이쪽 입장에서도 신분 당했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관리를 못했고 이 사람은 자기 건 줄 알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시효취득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법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내 건 줄 알고라고 하는 그 자율점유 예? 그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런 경우는 뭉탕 그냥 뭉탕 남의 땅에다가 지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시효취득이 자기의 의사, 소유 의사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건을 보통 인정 잘 안 해줍니다. 그 부분에서. 저기 법무사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20년이 중요한 그게 뭐 저기 뭐 대부분 판례가 하도 여러 개가 많고 그래가지고 한 20년 뭐 그렇게 뭐 갖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뭐 증인 같은 거 뭐 이렇게 쓰고 그러면 그래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은 뭐 20년 이상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뭐 항공사진 사서 언제 만들었냐 이런 거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소유이사로라고 하는 부분을 못 맞춰요. 이거는 왜냐면 이 땅의 면적이 너무 넓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보세요. 관리가 안 된 땅에다가 무단으로 그냥 내가 집을 지어서 20년 이상 돼버리면 그게 내게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희도 상식으로 생각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땅인 줄 알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소송하시면 돼요, 그거는. 마침 또 이제 핸드폰 번호 정도는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그거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다가 사실조회를 하면은 그 사람 인적사항은 나오거든요. 주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입자 인적사항은 알아요. 몰라요. 핸드폰은 알아요. 모르죠. 세입자는. 그럼 세입자한테 그 주인 핸드폰 알려받은 거는 찾아가서 만나셨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알고. 그래도 이제 찾아가서 만나면 당신 이름이 뭐고 뭐 이런 핸드폰 번호는 뭐고 안 물어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여자애들이 우리를 굉장히 이제 처음에 대할 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잖아. 여기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 알려준 것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히 세입자한테는 세입자 그거를 알려고 안 했는데 세입자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그래 아예 물어보지도 모르셨어요? 네, 근데 내가 여기 어떻게 하니까 자기는 여기 새 살고 있다. 간판도 못 보시고. 간판이란다 죄송합니다. 뭐랄까 이게 이거 집에 있는 뭐랄까 이거 그런 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 많이 문패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이런 데다가 이제 물어보면 해서 하고 아니면 안 알려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 통해서 그냥 해야 돼. 재판 문제 넣어놓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분이 경작을 의뢰한 우리가 맡긴 사람이 돌아가신 걸 알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다 이거를 농지를 다 알아서 관리하라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냥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붙여주는 걸로만 그거 하고 근데 이분이 3년 전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이 사람도 아버지도 돌아가고 이렇게 지은 사람 아버지가 아들인데 그래요. 그분이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쳐서 했던 거는 뭐 그 지나간 이야기고 또 뭐 돌아가신 분 또는 유가족 상대로 뭐 그걸 따라 청구할 수도 없고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거는 그냥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자기네가 우리 땅을 가지고 임대한 부분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한 부분이라는 게 임대를 청구를 하고 법무사가 뭐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내 땅을 무단 점유하게 되면 원래는 건물은 철거하고 그다음 무단 점유했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 이제 시효취득도 말씀드렸는데 그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10년치. 10년치. 네가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내가 20년 점유했으니까 뭐 내가 이 땅을 오히려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너 20년 점유했다는 거지. 그럼 10년치 임대료 내. 너 인정하지 않냐? 그죠?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너 말 자체로 지금 10년 이상 점유했다는 거니까 10년치 임대료 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집 짓는 사람하고 그 개집을 또 이렇게 짓는 사람하고는 또 딴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제 소송을 좀 그러니까 소송을 이제 소송할 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피고 추가가 안 돼요. 소송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두 사람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소송하다 보니까 C가 이제 뭔가 해야 될 소송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C를 이 재판에 넣을 수가 없고 별도로 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B 사건 별도로, 그다음에 C 사건 별도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도 소송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은 피고를 좀 안 빠뜨리고 좀 넉넉하게 넣는 거. 그래 한 사건으로 만들어야지 좀 편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뭐 두 번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제일 그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견사 소유자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좀 뭔가 좀 더 밝혀지면은 그 사람 상대로 놓고 정 안 된다.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재판하시면서 다시 소송할 값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저기 등본만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이제 좀 이게 땅이라고 이제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사실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봤거든요. 예. 그냥 측량 안 해보고 그냥.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저희 아니 요거지. 그렇지 이거 등본상에는 그런데. 요게 대체로 지적 봅시다.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어디 써 있는데요. 그 뭐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라 이렇게 보통 써놓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지도가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네이버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땅 경계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이런 게 뭔가 들어가 있어요. 길쭉한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대로 그대로 믿으셔도 돼요. 그렇다면은 이 건물의 절반 정도는 우리한테 지금 걸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요 옆에 땅은 소유권이 누구예요? 어떤 옆? 요거. 우리 위에 땅. 도로가 있던데요? 아, 도로가 있어요? 네. 도로가 났더라고요. 아, 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도로가 난 거지. 이게 여기 도로가 이렇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가 생기고 위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산같이 되고 위가 이제 큰 길란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고가도로 큰 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아니, 고가도로는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된 거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큰 위에가 도로고 요 사이 이제 요 앞에가 이제 집 앞에가 도로가 생겼어요. 그 전에 이렇게 도로가 크지 않았는데 자동차 다니는 도로가 생겼더라고. 네.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그것도 괜찮으시죠? 이게 그 측량을 한번 해보세요. 측량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대방 건물이 내 땅에 뭔가 넘어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확신이 있어야 뭔가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재판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그거 하니까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측량 한번 하세요. 이렇게 비싼 돈 드는 건 아니니까요. 측량비가 비싸요. 별로 안 비쌀걸요. 한 30만 원 하면 되지 않아요? 요새 측량비가 비싸 올렸더라. 600만 원이에요 거기가. 예. 아니 600만 원 저작권까지 당하려고 할 때 그랬고. 그런데 여기 집 옆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도랑이 있으면서 여기는 땅 주인이 있는 것 같아. 아주 눈을 잘 갖고 놨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하건데 여기는 우리께 맞다는 생각이 여기 옆에는 남의 땅이 없어요. 길하고. 그러니까 여기 쭉 해서 요즘 사각형으로 된 게 저희 땅이 맞는데 이제 요 길이 있잖아요. 네. 요 길이 요거예요. 요거.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큰 도로고. 요거 말이에요. 그 밑에 이렇게 사선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저기 파란 그 지점 위에 이거. 아니 충남 당진시하고 초록색으로 표시된데 거기 이렇게 거기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만약에 뭐 확신이 든다 그러면 어쨌든 정리하셔야 되니까 재판해서 바로 측량하시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재판 전에 측량하신다고 해서 그게 재판에 필요한 측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땅을 도면을 그려주고 거기에 딱
거기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견사 이런 것들을 앉혀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요 부분을 철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금 측량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히 그러면 이중일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네. 또 재판에서 또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네. 차라리 그러면은 아예 저기 재판을 바로 해서 재판에서 그냥 감정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실히 네이버 지도상으로도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은 해야 될 사건 같아요. 소송은 해야 돼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님? 시효 취득은 안 될 것 같다니까요. 시효 취득은 안 돼요? 예. 근데 그걸 하죠. 이 땅 소유권은 누구예요? 그게 소유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 위에 저쪽으로 선생님 일단 잠깐만요. 그게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할 게 아니라요. 요 땅에 지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번이 도로 돼 있어요. 도. 어쨌든요. 그거는 지목이고요. 지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번이. 지번. 예.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냐니까요, 그게. 다른 거. 큰 도로기 때문에 국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국일 수 있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 거냐고 여쭤보는데 나라 땅일 것 같다. 나라 땅인 것 같아 거기는. 개인이 아닌 것 같아. 갖고 지지가 않고 그냥 언덕이에요 거기가. 요게 몇 번지인지 아세요? 요거. 그거가 번지 몇 번지냐면 지번이. 예. 그건 이제 몇 번지인지 좀 알면 바로 등기부는 떼볼 수 있으니까 그 확인도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나라 땅 같네요 느낌이. 거기 위가 더 이제 그 길란데거든 큰 길. 181번지라고. 우리가 이제 구지번으로는 이게 246-19네요, 그죠? 네. 진관리 네, 246-19고. 네. 지금 이제 신도가 한국로로 된 게 도로명 주소. 아까 지적도 한번 보실래? 지적도. 지적도가 어떤 거죠? 이거. 위엔 또 안 나왔네. 8일 맞아요. 181-4인가? 맞아요. 이 보통은 나라가 끊을 때 이렇게 끊거든요. 네, 그렇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도로가 돼 있는데 도로를 쓰고 남은 부분을 저 사람들이 그냥 그걸 지어버렸네. 우리 땅하고 걸쳐가지고. 그렇죠. 그 도로 여기는 또 저희 지금 한 800평 그렇죠. 현재 있고 이렇게 도로가 나니까 네. 그 도로 이제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일부하고 우리 땅하고를 그 사이에 그냥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우지라고 막 이렇게 우기는 말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네 보니까. 예. 그 시우지라도 자기 땅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요 번지수가 이거 있네. 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저는 이제 왜 여쭤봤냐면 혹시 우리 땅 옆에 있는 요 땅이 자기 땅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땅에 뭔가 그렇죠.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구조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 무단점이거든요. 그냥. 이런 게는 시효 취득이 안 돼. 시효 취득이 안 되나요? 우리가 좀 그리고 재판은 느낌상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법률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건물 소유자 상대로는 철거,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 상대로는 녹음돼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드릴 테니까 건물 점유하는 사람들은 퇴거,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사람들 상대로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을 좀 단단히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10년치 치료도 이제 건물 소유자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요. 뭐 그 정도 이제 재판하시면 되고 결과는 누가 해도 별 차이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선임하게 되면은 이게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당진 가서 당진 관할이 예산인가요? 어디예요? 당진 소산. 그렇죠, 맞아요. 소산 가서 해야 되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선임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렵고 그러면 저희들이 선임 안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움받는 방법 직접은 못 하시니까 도움받는 방법은 그냥 저희들이 그 서류로만 도와드리고 서류는 다 해가지고 법원에 보내고 이런 거 하는데 몸은 당사자가 나가시는 그런 방법이 있거나 하나 하거나 아니면 그 현지 변호사 선임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지 변호사는 근데 그것도 권해드리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긴 하지만 꼭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게요? 예, 그냥 사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가끔 이제 뭐 그 경험이 모자란 변호사들은 그 틀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틀을 지금 녹음도 돼 있으니까 그 틀을 뭐 그 변호사한테 맡기시려고 그러면은 녹음 좀 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틀림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을 그냥 서류만 도움을 받고 싶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가시더라도 그런 방법 도움 원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소통하는 것처럼 1심 단위로 해가지고 그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예. 그다음에 가처분 같은 거 하시려 그러면은 추가로 50만 원. 그 대신에 이제 현장에 가시는 거는 다 본인이 가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제 서류만 해드리는 거예요. 법정에 하는 것도 이제 법정 가고 만약에 집행관 사무실 가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명의는 누가 돼 있으세요? 남편, 아버님 명의로. 그러면 이제 그 단독 사건이니까 이제 사모님이 대신 가셔도 되고요. 재판에. 어쨌든 아드님이 가셔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희는 막 20년 그렇게 그거 하니까 이거 그냥 뺏기는 줄. 법무사를 누구한테 자꾸 20년 넘으면 안 된다고. 증인을 세워서 뭐 그렇게도 그러고 그쪽에서 증인을 세울 거라고 막 상당히 이게 골치 아프다고. 너무 법무사가 그 자문을 감기 걸려도 죽을 수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감기 걸려도 죽을 수 있죠. 네. 확률이 낮은 걸 그냥